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문석준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MRO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시는 하영재 의원님 비롯한 경남도 그리고 협회 특전시 관계자분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항공정비 현황 및 과제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항공산업 MRO 산업 개요하고 그리고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MRO 현황 그리고 주요 정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 MRO 산업 개요입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라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MRO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을 지칭하는 개념이죠. 최근에는 항공기 개조하고 부품 조달 등도 포함하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 한 대당 구입 가격에 비해서 그 항공기 라이프 사이클 길면 20-30년 동안 한 서너 배의 비용의 MRO 수요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RO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MRO는 일상적인 운항정비, 경정비라고 하는 운항정비, 그리고 기체 중정비, 그리고 엔진 정비, 부품 정비 이런 식으로 항공기 정비 대상에 따라서 업무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특성을 먼저 알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항공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비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정비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도 많이 투입이 되면서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초기 시설 투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락고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FAA나 EASA 같은 국제 인증도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 동향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밑에서 나와 있는 바대로 루프트한자 항공이라든지 싱가포르 항공이라든지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은 MRO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트한자 테크닉이라든지 CX이라든지 잘렉이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소 용역만 이제 자사가 보유를 하고 정비 분야는 외주로 주는 분업화가 그냥 대세고요. 그리고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제작사에서 MRO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제작과 정비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MRO 사례와 주요국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리버 와이먼이라는 미국 컨설팅 회사 자료가 되겠는데요. 19년 기준으로 이제 819억 불의 MRO 시장이 있는데 향후 10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0억 불 정도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특히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보시면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2029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북미라든지 유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지만 향후 10년 내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시장 성장에 따라서 거의 북미와 유럽과 같은 비등한 어떤 시장이 아시아권에 형성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2019년 기준으로 27,000여 대의 항공기가 있는데 연평균 3.6% 계속 증가를 해서 10년간 39,000여 대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3.6% 증가하면서 엔진이라든지 부품 MRO 쪽은 그보다 더 높은 4%대 성장을 기대를 하지만 이제 항공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정비 신뢰성도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정비 주기가 길어져서 기체 중정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올리버 와이먼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 동향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4위권의 어떤 MRO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CX이라든지 SD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낮습니다. 그래서 직접화 MRO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전문 MRO 제작사를 유치하면서 100여 개 이상의 해외 업체를 유치하는 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낮은 인건비 덕분에 세계 9위권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8개의 단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메코라든지 부품 공급업체, 외국 제약사를 적극 유치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프트한자 테크닉을 대표로 해서 세계 1위의 어떤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엔진 핵심 기술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5개의 MRO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단지 조성이라든지 세제, 임대료, 그리고 R&D 이런 양상 등에 공동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 테크닉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직원 수가 한 26,000여 명 되고요. 글로벌 MRO 업체로서 35개 자회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전반적으로 MRO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세계 1위의 매출 9조 7천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에어 프랑스 인더스트리와 KLM인데 2004년도에 합병한 유럽권 회사가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14,000여 명 되고요. 매출은 약 3조 3천억 원. 그리고 IAI 같은 경우에는 전문 MRO 업체입니다. 이스라엘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 수는 15,000명. 그리고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항공기 개조에도 일각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약 5조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좀 지켜봤고요. 국내 MRO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금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항공정비업을 등록한 업체가 총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정비업 등록을 하고요. 항공사 6개사 그리고 기타 뭐 경항공기라든지 헬기 운항 정비, 뭐 객실 좌석, 인테리어 수리 업체 등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면 전문 MRO가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2개사가 있습니다. 캠스와 샤프가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 규모는 작년도 기준으로 2조 7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은 굉장히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MRO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세장시경 점유율에서 보시듯이 1.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 산업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비 역량을 좀 보자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자가 정비 위주로 지금 재편이 되어 있고요. ACC는 국내 여건이 되는 이제 대형 항공사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에서 하지만 대부분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를 보시면 총 2조 7천억 중에 한 1조 2천억, 한 46%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MRO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밑에 이제 세부 내역을 보시면 엔진이라든지 부품 정비 같이 부가가치도 높고 그리고 기술 수준이 높은 것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MRO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SC, 그냥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정비를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LCC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FSC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 또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정비사 임률이 해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배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국내는 약 임률 100달러로 얘기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0달러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운항정비, 기체 중정비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LCC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항정비를 빼면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스를 만들게 된 사유 자체가 사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LCC 수요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 결과로 최근에는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캠스 샤프에 일부 이제 중정비를 입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MRO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747수 8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인천, 김포, 김해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약 100불의 높은 임률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해외 업체랑 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가 정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는 지금 대형 엔진 시험 시설을 갖다가 프레드 히트니하고 조인트벤처에서 16년도에 만든 바 있습니다. 사실 기술력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기술력은 높은 수준입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김포에 총 시사치 4대급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높은 임률로 외국 정비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이제 737급 두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가 있고요. 16년 12월에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37급 항공기를 갖다 중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캠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사천에 737 두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백락고가 만들어져 있고 올해 11월에 추가로 세대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가 만들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737급 외에도 A320급도 인증 취득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기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아시아나,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사로서 사실은 국내에서 정비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항공기가 되겠고요. 밑에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로 나가고 있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고요. 총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400여 대 중에 한 100여 대가 국내에서 정비를 받지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MRO에 대한 주요 정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정책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MRO 산업의 내수 전환을 위해서 단계적 육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로는 항공기 기체 정비 시설을 지원하고 엔진 부품 수리 기술, R&D 지원, 그리고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갖다가 진행하고 지금 이거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능시험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고흥에 만들어져 있고요. R&D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 2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 MRO 업체 육성 및 단지 조성이 이제 뭐 캠스를 저희가 지칭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투자 환경 조성과 클러스터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산업화 2단계가 완성이 되면 국내에서 어떤 수요가 잡히고 해외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항공부품 조달업체 육성을 하고 MRO 패키지를 수출하는 등 해외에 있는 어떤 여객기도 저희가 좀 수주해서 좀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 MRO 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샤프와 이제 캠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 3월에 이제 샤프 같은 경우는 만들어졌고 캠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18년 7월달 합천공항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군항공기뿐만 아니라 737 향후 320까지 계속해서 이제 정비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에 비해서 낮은 임금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정책입니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서 작년 말에 저희가 발표한 계획인데요. 지금 항공기 제작이라든지 정비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형 항공기 부품 신기술 인증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MRO 기술 개발이라든지 공영 항공 정비시설 정비센터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국제 인증의 정책 지원으로서 이제 국내 항공기 부품 제작 산업 활성화라든지 인증 성능 기반 체계 고도화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가 경쟁 우위 분야 중심 집중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작사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O 이제 부품 항공기 부품에 대한 지금 관세가 지금 면세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영구 감세를 위한 어떤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와 기재부하고 논의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MRO 산업 육성 그리고 LCC 정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인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공항 글로벌 MRO 업체 유치라는 내용으로 각 지역별 특성화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역량 강화로서 신설 MRO 전문업체의 기체 중정비 기종 추가 그리고 부품 정비 능력 확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청이라든지 이제 계속 그 해외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그 도입 사업과 연계해서 그와 같이 수리 능력, 기술 능력을 확보하는 어떤 저축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 항공기 경락고가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를 활용해서
ACC가 경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항공정 면세 그리고 군수 MRO를 통한 군수 MRO 물량이 연 약 1.2조 원 정도 발행되는데요. 이를 민간으로 계속 이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방사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매진 말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저희가 보기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지켜되는 국가 핵심인 기간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핵심 MRO 육성, 클러스터 조성, 정비 기술 개발 등 지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항공 우선 산업은 세계 6위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 MRO 시장은 저희가 1.5%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MRO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제 발표입니다. 경상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의 권진혜 교수님께서 MRO의 지역 경제 내 산업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대학교의 권진혜 교수입니다. 발표하는 동안에만 마스크를 좀 벗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년쯤 전에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가 국토부 MRO 특화단지 지정을 놓고 국토부에서 아마 여의도 전경련 회관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국토부 주최 공식 토론회가 있었고 제가 그때 우연히도 이제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MRO를 왜 우리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는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제가 특별히 MRO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사실 않았는데요. 아마 그 계기로 오늘 저보고 좀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문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또 교수로서 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대략적인 순서는 MRO 산업이란 무엇인가, 또 MRO 산업의 경제적, 산업적 특징, 기술적 특징, 또 우리 사천 MRO 산업단지 진행 경과, 추진 경과, 정책적 개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MRO 산업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 문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손하고 지금 민감도가 좀 다르군요. 예, 우리 MRO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 그림에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MRO 산업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또 여러 업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고 우리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왜 우리 MRO 산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저부가가치의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MRO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운항정비, 중정비, 엔진정비, 구성품 정비, 성능 개량까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MRO 단지가 나가야 할 분야는 단순 정비, 노동집약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엔진 정비나 또 항공기의 성능 개량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왜 카이가 위치해 있는 이 사천 지역에서 MRO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공기는 우리가 구입을 하면 짧게는 약 30년, 길게는 심지어 우리가 월남편에서는 전투기 라이트 일부 쓰고 있는 게 있을 정도로 40년, 50년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항공기를 구매하게 되면 항공기를 메인터넌스하고 운영 유지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항공기를 20년, 30년, 40년까지 쓰게 되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도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휴대폰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게 되고 전자장비도 발전을 하고 또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도 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단순히 엔진 오일을 바꾼다든지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는 그런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전자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또 노화된 기체의 수명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MRO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그 점에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또 기술 집약적이고 나아가서 우리 카이와 캠스가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하고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다소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달라진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보면 운항 정비, 부품 점검 교체, 기체 수리, 엔진 수리, 기체 개조 이런 것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 운항 정비나 부품 점검 교체 같은 것은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를 운영하다가 아주 단순한 서비스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이어를 바꾼다든지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바꾼다든지 또 브레이크 패드 교체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간단히 자동차 카센터 가서 교체할 수 있는 수준,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들이 될 것이고 그런 수준의 일들은 기술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부가가치도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 효과는 있겠고 이런 것들 우리 국내 기술 수준으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사들이 하고 있는 MRO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기체 수리나 엔진 수리, 기체 개조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체 수리의 예를 들면 기체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로에 의해 파손이 있다거나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엔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10시간, 14시간 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온 환경 하에서 큰 하중을 받는 그런 부품들이 되겠고 또 기체 개조는 비행기를 쓰고 나면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전자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체 자체, 기골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소요기술 수준이 중간 이상의 단계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주 높은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 중에서 일부는 지금 확보하고 있고 일부는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술들은 어떤 기술과 연계되어 있냐면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술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RO를 따로 하는 업체를 만들었을 때 이런 기술들을 새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시간이 20년, 30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항공기를 개발해 본 업체들 혹은 개발하는 업체와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만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MRO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운항 정비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에서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운항 정비를 위한 MRO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미 모든 에어라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이거 하려고 새롭게 MRO 단지를 지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항공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완전히 하고 있고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지금 해외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캠스가 이런 분야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캠스의 미래는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갖고는 캠스가 절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MRO 회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순히 이제 부품 점검을 하거나 교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단순 운항 경비보다는 뭐 크게 보면 운항 경비의 범주에 속하겠으나 운항 경비보다는 기술 수준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운항 정비를 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인력 소요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운항 정비 매뉴얼에 따라서 누구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국가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냥 공공기관에서 우리 항우진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 정비, 점검 업무만으로는 지금 우리 나라 인건비를 고려할 때 이런 고인건비가 요구되는 기업의 이윤 창출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체나 엔진의 수리, 또 기체의 개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또 인력 소요가 많고 장기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건비를 고려하고 기술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기체나 엔진 수리 부분, 기체 개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단순한 매뉴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체를 수리하고 기체를 개조하는 것은 그 작게는 항공기 부품 하나에 들어가는 하중이 어떤 하중이 들어가는가,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또 옆에 같이 연결된 부품들과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게 봐서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크게 보면 항공기 전체를 거의 새로 설계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올려놓은 것입니다만, 이런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를 하는 일이 이제 많이 있게 되고, 실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캠스의 미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20년이나 이렇게 여객기를 오래 운용하고 나면 이제 여객기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안전의 요구도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수송기로 이제 우리가 화물기로 개조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사람이 타는 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큰 무게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항공기에 들어가는 하중 상태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화물을 싣게 되면 이런 창문이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창문을 다 없애버리고 창문을 다 메꾸게 될 것이고, 그럼 항공기 전체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고, 항공기에 자임하는 하중의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고, 항공의 안전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항공기 전체를 새로 설계하는 것과 제법 유사한 수준의 전면적 설계 수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설계 수정을 해서 만들면 또 시험 평가를 새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MRO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MRO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엔진오일 바꾸고 브레이크 패드 바꾸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에 집중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뭐 요즘 우리 최근에 뉴스에 이거 신문에서 카피해온 것인데요. 뭐 대한항공인 것 같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여객기에 직접 화물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항공기의 기체 수명 연장, 기체 운영 목적 변경, 또 항공 전자 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쪽에 집중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MRO를 하려고 하면 갖고 있어야 되는 기술력은 어떤 기술력이냐? 결국 항공기 개발에 준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O 기술을 항공기 개발 기술과 분리된 별도의 기술로 보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인건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체 엔진 손상 수리, 기체 개조 이런 MRO에 집중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시설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조, 하중, 기류, 보기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RO만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를 만약에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는 새롭게 이런 개발, 당장은 항공기 아주 단순한 메인터넌스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을 갖기 위한 MRO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카이와 같은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복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우리가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보고 유기적인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대형 공항이 있는 위치라고 하면 그 위치에서 아주 단순한 운영 경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캠스가 그런 공항 인근에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캠스가 당장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외국의 어떤 MRO 전문 업체들과 연계해서 캠스 위주로 그런 사업장을 하나 더 지정을 하고, 그런 사업장에서는 아주 단순한 메인터넌스만 하고, 또 거기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메인터넌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도 간단한 엔진 브레이크 패드만 교체하러 갔는데 하다 보면 전자장비를 바꿔야 되는 일도 있고 큰 수리를 해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수리가 생기면 인천에서 사천 오는 그 비행기 기름값이나 운영 비용은 사실 전체의 MRO 비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시 비행을 해서 사천으로 날아와서 사천 캠프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정비를 받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연계 MRO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MRO와 R&D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인천은 완전히 남의 지역으로 생각하자,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에서 세계적인 다른 항공사들의 MRO 수요를
끌어들이는 연결고리는 충분히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부가가치의 일들은 우리가 사천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성격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MRO 사업은 항공기 개발과 같이 가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약 25년쯤 전에 카이의 전신인 삼성항공에서 T50 초기에 개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T50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카이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항공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T50이 잘 개발되어서 우리 김영균 전무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같이 일을 할 때 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다시 잘 개발되어서 항공하는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약 5천여 명 이상이 지금 이 지역에 우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FX 개발이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발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LAH 개발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2, 3년이나 3, 4년 지나면 지금 카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개발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가 아마 우리 김 전무님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MRO가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뭐 대한항공 화물기가 여객기가 있었는데 한 20여 년 쓰고 그 여객기를 화물기로 배려할 일이 있다.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개발하는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카이가 그 MRO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그 카이의 개발업체들이 그 항공기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업무에 상당 부분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카이가 옛날에 P3 그 개조 사업 같은 것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항공기 개발 인력들이 당장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인력들이 MRO 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는 다시 항공기 개발 새로운 또 KFX 후속 기종이거나 T55 업그레이드된 비종을 또 새로 개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그 사람들이 MRO 산업으로 개발 업무로 뛰어들고 그렇게 하는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처럼 큰 항공산업 시장 규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RO 전문 인력 따로 단순 정비 인력 말고 보급 인력을 MRO 정비 인력을 따로 갖고 또 항공 개발 인력 따로 갖고 있으면 한쪽은 항상 놀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꼭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카이와 캠스를 두 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만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건 뭐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재미삼아 한번 이 네이버를 뒤져서 찾아봤어요. 우리 경남 지역은 주로 이제 기계 산업, 기계, 조선, 항공, 자동차 이런 이제 부품 업체들인데 이거 약 7월 달에 저희 자료를 처음 준비한 게 7월 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뭐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이런 정도네요. 카이도 한정한 4조, 5조 됐었는데 지금은 겨우 2조 되고요. 삼성전자가 323조, LG전자가 12조. 제가 따져보니까 카이 1년 매출액이 삼성전자 며칠 매출액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지방의 기계 중심의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수도권의 전자산업 IT 업체들은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 혹은 산업을 잘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그냥 당장의 비교 우위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또 뒤져본 것인데요. 이건 이게 얼마나 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전자업체들을 보면 주당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제조업체들은 한결같이 우리 경남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체들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리 아마 정부에서도 정책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제법 오래된 것인데 제가 막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뒤져서 찾아봤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어쩌면 황태호 회장님도 인터뷰하신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금 이 지역이 항공 쪽이 어렵다. 그런 조선비즈의 기사고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사천 MRO 산업단지가 지금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2014년부터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고요. 다만 우리 사천의 MRO 산업 중심인 이 캠스도 우리가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캠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캠스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빨리 하자. 그런 식의 논의는 설사 이번에 꼭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또 사천시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모든 지자체들 정치권까지 다 협조를 해서 빨리 어떻게 하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캠스를 좀 더 기술력을 갖추고 규모를 키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MRO 기술이 항공기 개발 기술, 즉 R&D 기술과는 별개이니 R&D는 사천에서 하고 MRO는 인천에서 합시다. 뭐 그런 유의 접근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캠스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MRO 산업이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지금은 해야 될 때이지 그걸 분리를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지역적인 고려를 산업 전국적인 규모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적인 고려를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별개의 MRO 어떤 회사나 MRO 단지를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인천이라는 지역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카이나 캠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항공전공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MRO 산업도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천 지역에서 고용 창출이 되고 하려고 하면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이제 같이 커야 됩니다. 또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R&D 능력을 좀 더 키우고 또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능 또 중소기업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능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